1번부터 갈게요.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는 이 글의 원작 동화 백설공주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재구성된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보기를 볼게요. 역시 갈래, 주인공, 배경 제시되어 있고 시점도 나와 있고요. 주요 사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왕비가 독사가로 백설공주를 죽였지만 왕자가 입맞춤으로 공주를 구해줬다. 그리고 주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 주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원작에 비해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으로 재구성했군. 어때요? 원작에서 백설공주가 주인공이었죠? 이 백설공주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니까 시간이 약간 흐른 거 맞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2번. 주인공의 외모를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여 새로운 주제를 전달하고 있군. 맞아요. 백설공주 하얀 피부의 주인공인데 까만 피부의 주인공이니까 외모를 다르게 설정한 것도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의 변화를 주어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부적인 요소 어떤 변화일까요? 독사가로 백설공주를 죽였는데 여기서는 책으로, 그쵸? 백설공주를 죽이죠. 그리고 왕자가 입맞춤으로 공주를 구하지만 여기선 정원사예요. 그리고 입맞춤이 아니라 눈물로 공주를 구합니다. 세부 내용의 변화를 줘서 흥미를 불러일으킨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바꾸어서 현대의 우리의 삶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공간적 배경, 자, 찾아볼까요? 자, 옛날은 시간적 배경이고 어느 왕궁 숲속이 공간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 작품도 어느 왕궁과 숲속, 난쟁이들이 사는 곳, 이게 배경이잖아요. 그럼 배경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5번. 주인공이 겪는 중심 사건을 원작과 유사하게 처리하여 독자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군. 여기 주요 사건, 중심 사건을 보면 세왕비가 독을 이용해서 공주를 죽였다는 거, 공주가 남자에 의해 살아난다는 거, 기본적인 중심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2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이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작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 재구성된 작품을 썼을까? 자,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자, 정답을 찾는다면 보편적인 거는 일반적인 거,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상대적이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딱 절대적으로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적이다, 고정돼 있지 않다 그랬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뭐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구체적이다, 지금 뭐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자기만의 아름다움 찾아서 자기 나름의 개성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상대적이다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읽은 독자가 가와 나의 흑설공주에게 해줄 만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자, 가와 나의 흑설공주. 가와 나에 있는 흑설공주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외롭게 소외되어 자라고 있죠. 자, 이런 흑설공주에게 어떤 조언해주면 좋을까? 읽을게요. 자, 너도 언젠가는 하얀 피부를 갖게 될 거야. 희망을 가지렴.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자, 피부를 뭐 탈색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얀 피부를 갖게 된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건 적절하지 않고 2번. 너의 까만 피부는 아무도 갖지 못한 너만의 아름다움이야. 자신감을 가져. 어때요?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까만 피부는 너 나름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너 나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어떨까? 너는 검은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거든. 이게 가장 적절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과 작은 동물들이 너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다른 건 무시해버려. 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다른 걸로 적당히 위로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너를 부러워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신경 쓰지 마. 부러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까만 거 안 예쁘다고 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틀린 내용. 5번. 내가 공주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했어요. 지금 공주라는 걸 몰라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 외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됐지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책 한 권, 기억에 나와 있는 책 한 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이 책 한 권은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지 보면서 선생님과 생각해 보죠. 독자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이 책 한 권에 뭐가 묻어 있었어요? 독이 묻어 있었고 그래서 공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 유발하지요. 네, 흑설공주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지요. 그렇죠? 이제 그거 한 장만 넘기면 이제 독이 묻어서 그게 다시 침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 맞고요. 왕비의 부정적 성격을 아주 구체화하죠. 왕비가 얼마나 참 잔혹한 인물인가를 자, 이 책에 발라져 있는 독으로 이제 그 공주를 죽이는 모습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흑설공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한다. 이 책 한 권 때문에 흑설공주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렇죠? 즉 흑설공주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그다음 흑설공주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그렇죠. 흑설공주는 책이다, 책.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하면서 이제 문을 막 열어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5번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와 의미가 통하는 것을 물었어요. 자, 니은 선생님이 주제가 드러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고 말했던 부분이죠. 장미는 장미대로,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무엇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맞아요. 개성의 가치.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개성의 가치, 개성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걸 찾으면 돼요. 한번 의미가 통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유혹도 좋아한다. 자, 이거는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내용이니까 개성과 상관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내용이죠. 개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3번.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한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죠. 개성과는 관련이 없고 4번.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한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 즉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사소하고 사소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사소한데 행복은 숨어 있다는 얘기니까 개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5번에 개성 나왔네요. 개성이야말로 당신이 중요한 인간이 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이다. 그만큼 개성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이해가 되시지요?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습 목표 응용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그 옆으로 가면 고난도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글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즉 이 작품의 이제 주제의식, 작가가 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이제 묻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아름다움,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 그래서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1번 효림이. 작가는 보름달처럼 복스러운 얼굴, 배가 나온 여성에게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 그렇죠. 자, 아름다움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가능하고요. 자, 요즘은 미인이라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작가는 통통한 몸매 때문에 사람 자체를 배척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 맞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진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겠죠. 자, 그다음에 주영이. 조선시대에는 하얗고 고운 피부,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불구스름한 볼과 입술이 미인의 기준이었다는데 작가는 외모의 기준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죠. 정반대로 이해했으니까 자, 주영이가 잘못 이해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원우. 목이 긴 여자를 미인으로 여기는 아프리카의 한族은 어려서부터 목에 고리를 끼운다는데 작가는 이들 부족 사람들에게 목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말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맞는 해석 되겠습니다. 나 윤재. 1980년대는 도시형 얼굴, 90년대 청순미, 최근엔 건강미. 자, 얼마 후엔 또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아. 즉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아주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맞는 내용 되겠지요? 자, 마지막 문제 2번 갈게요. 자, 보기는 원작 백설공주를 재구성한 또 다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또 다른 재구성된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 작가는 또 이 재구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파악하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기를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난쟁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만이 공주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주를 살려내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난쟁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주를 떠나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했는데 공주가 살아났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이 난쟁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럼 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체형, 이런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공주를 위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언급해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써야 될 거예요.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써주면 이 보기에 작가가 작품을 재구성한 의도를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